18강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8강입니다. 감정평가 파트를 좀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는 좀 어렵죠. 그래서 446페이지 저번 시간에 13번까지 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447페이지 가시면 예상 문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을 보시면 다음 중 동일수권에 관해 잘못된 것은 1번. 자, 1번이 정답인데 상업지의 동일수권 대상부동산의 주변의 전보 발전 현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지를 기초로 영업수익을 올리는 지역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고, 자, 15번은 다음은 인근 지역의 수명 현상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인근 지역의 수명 현상을 우리가 본다면 성성세천학이 돼요. 그래서 이제 15번은 지금은 잘 출제가 안 되지만 예전에는 이 인근 지역의 수면 현상이 또 나왔었거든요. 다시 한번 본다면, 자, 우리가 지가가 있습니다. 지가에서 여기 이제 기간이라고 한다면, 자, 성장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성숙기가 있고요. 자, 성성세천학이죠. 그 다음에 세태기로 오고, 다시 천이기로 온 다음에 악하기로 가죠. 백년주기로 오는데, 지가가 상승이 활발한 거는 우리가 성장기가 활발하고 지가 수준이 높은 성숙기죠. 여기서 신규 부동산이 거래가 되고, 자, 여기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는 상향여가가 됩니다. 상향여가가 되고, 성숙기는 이제 안정이 되면서 쇠퇴기에서는 하향여가가 시작하죠. 하향여가가 시작하면서 여기서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천이기에서 하향여가가 활발합니다. 이렇게 가요. 낙하기 들어온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본다면 여기서 옳지 않은 걸 이제 잡으라고 그랬는데, 자, 15번의 정답은 2번. 성장기에 지역 경쟁이 치열하며 젊은 층이 많고 부동산 가격이 최고 수준이 들어온다. 가격이 최고 수준 이루기 시작한 건 성숙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성장기는 지가 상승이 높다. 이렇게 가셔야죠. 자, 그 다음, 자, 16번으로 갑니다. 자, 16번으로 가면 저번에 이제 중요한 것만 이제 봤는데, 자, 이번 시간 이제 또 다루지 않았던 것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16번으로 가면 지역 분석과 지역성에 관한 설명이 타당하지 않는 거. 자, 우리가 이렇게 16번입니다. 인근 지역에 대한 설명이 가장 적합하지 않는 거 이렇게 돼 있죠. 3번을 보시면 인근 지역 범위가 확대되면 될수록 가격순 판정이 용이해진다. 자, 우리가 인근 지역이, 자, 인근 지역이 대상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인데요. 자, 이게 너무 광범위하다고 봐보세요. 그럼 넓으면 사례는 많아요. 많은데, 자, 우리가 저쪽에 변두리는 가격 판정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이 너무 확대되면은 사료 자료를 구하기는 쉽지만 가격 수준 판정이 어렵습니다. 근데 너무 좁으면 사례 선택이 어렵죠. 가격 수준이 높다. 그래서 우리 가격 판정이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근 지역의 범위가 확대되면 사례자료는 구하기가 쉬우나 그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판정이 어려워지고, 범위가 너무 축소되면 사례를 구하기가 어려우나 신빙성은 높다. 따라서 그 경계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는 건데, 여기선 3번에 보시면은 인근 지역 범위가 너무 확대되면 가격수 판정이 용이하다고 돼 있죠. 자, 우리가 어때요?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판정이 어렵다고 봐야죠. 이것도 한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8번으로 갑니다. 지역 분석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는 거 돼 있죠. 자, 1번이 틀었죠. 우리가 지역 분석은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 즉 인근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지역까지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사지역 내에 동일수권 내에 기타 용도 지역을 포함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그 다음 19번. 자, 인근 지역에 타당하지 않는 것, 경계에서. 자, 이건 아직까지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 한번 예상 문제니까 한번 볼게요. 자, 2번이 정답인데, 인근 지역에는 경계가 있어요. 그 경계가 우리가 물리적으로 명백을 해야 됩니다. 근데 명백하지 않을 때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채용을 따지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표준적 이용을 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계는 이제 철도나 하천, 공원, 문명 이런 것들처럼
물리적으로 명백히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나 명백히 알 수 없는 경우는 우리가 감정평가사가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 분석해서 설정하되 용도를 기준으로 판정한 표준적 이용을 경계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이 표준적 이용이라는 거, 이것도 한번 좀 봐놓으셔야 됩니다. 그 시험 문제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여러분이 이제 가장 유력한 거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서 우리가 지역 분석이 선행하고 개별 분석이 후행한다라는 자체를 저번 시간에 배우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 그다음에 독일 수권이 있으면 세부적으로 가서 조금 더 우리가 더 준비를 해 놓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20번. 자, 우리가 용도 지역별로 독일 수권의 판정에 대한 가장 잘못된 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업지는 그 자체적으로 그 어때요? 가장 잘못된 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독립수권에 대한 파악에서 어떻습니까?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대체관계가 성립되며 가격 형성에서 상호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으로 인근 지역과 유사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때요? 자, 요거는 이제 약간 좀 오타가 났는데 가장 잘 연결된 거라고 돼 있죠.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럼 요거는 4번이 정답입니다. 4번. 자, 그래서 20번 문제도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다라는 판단하에서 한번 보셔야 되는데, 자, 어때요? 상업지는 배우지를 기초로 해서 영업수익을 올립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배우지, 상권이죠. 근데 이행지는 독립수권을 파악할 때 이행 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토지가 이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로서 후로 가는 게 원칙이고, 주거지는 통근이 가능한 거리가 되고요. 자, 공업지는 제품 생산 판매에 대한 비용의 경제성에 대한 대체성이에요. 그래서 얼마만큼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가느냐. 그렇다면은 4번만 정답이라는 얘기죠. 자, 동일 수급권이라는 자체는 수급은 수요와 공급이 같은 권역으로서 대체 경쟁 관계에 대한 의존 보완 관계가 거의 유사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상부동산과 대체 관계가 성립되어 가격 형성에 있어서 상호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으로서 인근 지역 및 유사 지역 등이 포함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22번 같은 경우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22번. 21번은 풀었었고. 다음은 인근 지역의 세계주기에 대한 삽니다.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옳은 거라는 자체는 이제 우리 이제 조금 힘들기 때문에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가시면은 주변 지역 기능이 안정되고 부동산이 안정되거나 가벼운 상승 현상을 된다는 건 맞아요. 그런데 자, 우리가 성숙기에서 상향여하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활발한 게 아니라 이 성장기에서 활발한 시기죠. 그래서 틀렸고요. 자, 2번 천이기는 하향여가 때문에 가격 형상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활발하기 때문에 가벼운 지가 상승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벼운 상승이지 성장기만큼 상승하는 게 아닌 게 기출이 됐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정답은 그러면 3번이 정답입니다. 성장기는 지가 상승이 비교적 활발하죠. 활발하고 그 다음에 쇠퇴기에 전환되기도 한다. 자, 어때요? 쇠퇴기의 재개발이 시작됩니다. 재개발이 여기서 시작되면은 성장기로 가서 다시 성장기로 가기 때문에 재개발에서 우리 다시 성장기로 가기 때문에 쇠퇴기에서 전환되기도 한다라는 것은 맞는 질문이라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쇠퇴기는 자, 우리 주변 상황이 다 노화되고 환경이 안 좋은 건 경제적 요소가 다 됐다 그래요. 건축물의 경우는 경제적 요소가 경과하여 유지보수 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인다? 아닙니다. 유지보수비 증가하죠. 그죠? 그래서 유지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보수를 안 하죠. 악화기는 천이기를 거쳐 나타나는 단계로 인근 지역의 생애주기에서 항상 도래하게 된다. 자, 악화기는 어떻게 돼요? 쇠퇴기, 천이기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도래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이제 넘기시면은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452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25번입니다. 자, 25번을 보시면은 우리가 생애 중에서 가장 옳은 거 좀 분석을 해봅시다. 이제 자, 1번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를 분석하는 것은
부동산 활동을 능률, 경제, 안정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것과 관련이 없다. 자, 우리가 이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 경제적, 안정성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인근지역 생애주기를 분석해야 돼요. 말이 안 맞죠? 자, 2번 인근지역의 생애주기는 생태학적 개념으로 제도적인 관점이 아니죠. 우리가 사람도 태어나면 계속 우리 성장을 하니까 지역의 일생 과정의 현상을 관찰하여 설명한 경험적 이론이다. 2번이 정답이죠. 2번이 정답이고 3번 성성세천학 중에서 어느 지역이든 이러한 생애주기를 경험한다. 자, 우리가 어때요? 생애주기는 성장기, 성숙기, 천익기, 세택이 각각이 오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면 지역이 이러한 생애주기를 이제 경험한다 이렇게 가셔야 되고 4번 악하기에는 저소층의 주민의 활발한 진입으로 수요가 자극해서 가벼운 집가 상승을 보인다. 천익이죠. 천익기에 저소득층 주민의 활발한 진입으로 수요가 자극되어 가벼운 집가 상승을 보인다 이렇게 하셔야 되죠. 자, 소유자에 의해서 포기되는 국면 거의 슬럼화 직전 단계가 악화기예요. 자, 이 시기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빈민가, 슬럼이라고 하죠. 빈민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2번이 정답이다. 그래서 25번엔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6번을 가지면은 가치 안정 단계의 안정된 근리적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치 안정 단계가 성숙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5단계로 나오게 되면은 성성세차로 나오는데 여기는 가치 안정 단계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가 성숙기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떻습니까?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거는 정답은 4번이 정답인데 새로운 입지 경쟁이 치열해서 집가 상승이 최고이다. 그럼 상승률이 집가 상승 단계인 성장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승률이 최고인 게 이제 집가 수준이 높은 게 성숙기죠. 상승률이 높다는 건 이제 올라간다는 자체. 자, 개발이 충분히 성숙되어 더 이상 미성숙지 및 소지가 없는 시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미성숙지와 소지는 개발되기 이전 토지죠. 미성숙지 아직 개발되지 않는, 성숙되지 않는 택지로서의 개발되지 않는 토지고, 집가 수준이 절정이 된다. 그죠? 안정기는 이제 적정이 돼서 가장 최고 수준이 되고, 새로운 입지 경쟁이 치열해서 집가 상승률이 최고가 되겠죠. 그 다음에 건축물 및 도시기반시설의 유지 상태가 양호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또 제공하죠. 자, 27번 인근 지역에 잘못된 것은 자, 2번이죠. 자, 인근 지역은 대상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럼 대상부동산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지 간접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간접을 직접적으로 보시면 그래서 대상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적 특성이 동일한 지역이므로 인근 지역은 대상부동산 가격 경성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하셔야죠. 대상부에 속해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유사지역과 함께 동일수권에 있고요. 인근 지역은 부동산이 상호 대체 관계가 있어야 되고 이제 인근 지역은 이제 하천 등 자연 경계와 토지 행정 규제 등 공법상 규제에 의해서 지역 범위가 확정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아니면 토지 행정 규제로 공법상 규제로 확정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감정평가 파트를 조금 더 자세히 해드리고요. 특히 이제 저번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감정평가 파트하고 투자 파트하고 금융 파트가 또 많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투자 금융에서 약간 좀 제가 다루지 않았던 부분은 또 연결시켜서 다룰 게 삼방식과 관련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감정평가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어떤 파트가 나오냐 하면 일단은 교재로 가시면은 자, 우리가 부동산 감정평가 파트가 이제 15% 내로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10문제량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15회 때 이후에 좀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 문제가 15% 내외로 이제 정해줬거든요. 우리가 공고에. 항상 나오기 때문에 6에서 한 7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좀 잡으실 게 자, 부동산 가치의 제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제원칙. 그래서 제라는 것은 여러 가지인데 13가지 원칙인데 자,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유력한 게 자,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적합의 원칙과 균형의 원칙이 가장 잘 뜹니다. 오늘 감정평가 시험 문제도
적합과 균형을 바꿔서 냈거든요. 여기 위주로 가져가세요. 여기 위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적합은 제가 외적과 경쟁하죠. 외부고 균형은 내부다. 얘는 환경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얘는 내부 구성 요소라는 단어가 나와요. 균형이라는 자체는 그 부지와 그 건물에 대한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지금 했던 것은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했죠. 여기도 출제 빈도가 높아요. 거의 얘네 둘은 90% 나온다고 봐야 돼요. 두 가지 다 나오거나 한 해에 걸쳐서 하나씩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우리가 개별 분석을 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연결시킨다면, 자, 적합이 지역 분석 관련이 돼요. 균형의 원칙이 개별 분석 관련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잘 뜨는 게 감가 요인이에요. 자, 적합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장 안의 주택이라는 자체는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경제적 감가에 들어갑니다. 경제적 감가. 근데 균형이라는 것은 만약에 20층짜리 빌딩에 지하 주차장이 없거나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얘기는 이거는 기능적이죠. 초과 설비라든지 초과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설계가 불량됐다든가 설비가 잘못됐다든가 디자인이 잘못됐다든가 이런 것들은 내부적인 거기 때문에 기능적 감가 관련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여러분들 좀 편법으로 이용한다면, 자, 지역 분석은 지역 들어가니까 적합이죠. 개별 분석은 기역 들어가니까 균형이고요. 자, 요거 연결시키려면 적합은 지역 들어가니까 경제적이에요. 근데 균형은 기능적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조금 우리가 암기 기법으로 아마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위주로 좀 가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두 문제 정도는 우리가 확보를 해 놔야 되고요. 자, 미리 말씀드리겠지만은 요 감정평가 3방식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3방식이.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굉장히 힘드시죠. 그래서 요건 이제 순서 있게 좀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순서 있게 나가고 하고요. 그 3방식에서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온다면 3방식에서는 한 문제나 두 문제밖에 출제가 되진 않아요. 특히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긴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이런 간단한 계산이 없는 부분에 점수를 따셔야 됩니다. 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디를 또 중점적으로 또 보냐면 넘겨시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넘겨보면 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교재로는 우리가 그 페이지에 469로 가시면 제목이 있어요.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입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자, 여기서 문제가 두세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올해 보실 게 28회죠. 27회 때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26회 때가 우리가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6문제에서 만약에 얘 하나, 얘 세 개, 그러면 5개죠. 5개에서 이제 우리가 공시지가. 자, 우리가 요번에 공시지가 바뀌었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가 문제가 한 문제 배정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만 잡더라도 우리가 6문제, 7문제는 돼요. 여기 한 문제, 두 문제는 굉장히 좀 어렵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보신다면은 여기서 좀 점수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4번이 있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그 470페이지에 26번도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에요. 여기 하고, 자, 그 다음에 472페이지 가시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또 있죠. 그래서 여기 위주로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우리 조금 낫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여기에서 나와 있는 문제를 다 가져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시험 문제 그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관적으로 낸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이제 그 감정평가 시험 문제에 나왔던 계산 문제 두 가지가 학교론 문제가 있습니다. 그 유사한 게
공인중개사에 나왔던 거랑 유사해요. 그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선별을 해서 여러분한테 드리면 그거 위주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서 이제 적중이 좀 될 거라는 제 생각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또 480페이지 가시면 또 40번, 41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두 문제가 있죠. 여기 위주로 좀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넘겨보시면은 특히 이제 482페이지로 가시면 뭐 43번 같은 경우는 그 시상가액을 조정하는 계산 문제가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떴습니다. 그 다음에 44번 같은 가로치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좀 맞춰 주셔야 돼요. 맞춰 주셔야 된다는 거. 다른 것들은 예상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출제 빈도가 이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그 답만 좀 확인하는 식으로 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가격 공시 제도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가격 공시. 그래서 우리가 페이지로는 쭉 넘겨보시면 가격 공시로 갑니다. 그래서 가격 공시가 자 우리가 보통 페이지 526페이지로 가시면은 이제 16번 같은 경우도 이제 어때요? 15, 16 같은 것도 이제 15, 16에 보시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가격 공시가 있는데 가격 공시의 대표적인 것은 이제 몇 페이지서부터가 이제 우리가 들어가냐면 일단은 제가 516페이지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과 공시제도를 같이 묶어놨죠. 그래서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과 공시제도가 또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자 이게 그 표준지 공시가라는 자체가 가격 공시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요게 우리가 법이 바뀌어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임대료 조성 비용 등을 또 고려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 이제 공부하신다면 충분히 좀 점수를 따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3방식에 대해서 이 수입 방식이 연결되는 게 투자 파트와 금융 파트가 좀 연결이 많이 됩니다. 투자 파트와 금융 파트. 그래서 부채 감당률이라는 자체를 투자로 해서 배우셨잖아요. 그 부분도 이제 또 나와요. 부채 감당률, 뭐 대부 비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에서 이 저당 투자자와 금융 투자하는 그 지문이 뜹니다. 그래서 지분과 저당이라는 자체가 지분은 자기가 투자한 돈이고요. 저당은 이제 타인 돈이죠. 그래서 지분은 지 거, 저당은 저분 거 이렇게 해서 제가 강의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금융 쪽 파트와도 연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금 감정평가를 가는 이유는 그쪽과 연결을 좀 많이 시키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간다는 거 보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조금 이제 우리가 18강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을 숙지하셔서 들어가셔야 돼요. 숙지하셔서. 그래서 여기가 이제 숙지가 되셔야 우리가 충분히 여러분이 문제를 맞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부동산 가치의 재원칙에서 하나, 지역분석, 개별분석에서 하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한 둘, 가격공시에서 하나, 그 다음에 감정평가 3방식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또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페이지로는 다시 우리가 455페이지로 가셔서 감정평가 3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기출됐던 문제들을 천천히 보면서 하나씩 그 한 문제에다가 있으면 그 한 문제에 대해서 연결시켜서 이제 접목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3방식으로 가는데 여기를 여러분들이 딱 봐셔서 6에서 7문제는 여기를 다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18강 자체가 지금 또 지역분석과 개분석에서 3방식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제가 좀 끊었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 가시죠.